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박병석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두고 이준석이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며 사실상 합의문 보이콧을 선언하고 오늘 최고회의에서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개 공무원인 한동훈의 전화 한 통에 국회가 합의한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뒤집어버리는 행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권성동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의 개인의 생각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듯 했지만 결국 권성동 역시도 윤석열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성동은 어제 입장과는 다르게 오늘은 최고회의에서 당장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짬이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합의문을 파기한 쪽은 국힘당이니 이제 본안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저들의 합의는 시간 끌기용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죠. 지금부터 국회는 상생, 협치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윤석열이 0.73%의 표차로 당선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172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자들은 있는 권한을 100%도 아닌 200, 300%씩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0%의 권한 중 50%도 쓰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10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바보지요. 그동안 정부 여당으로서 180석의 힘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끌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망설였었다라면 이제는 충분히 명분이 생긴 만큼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땡큐가 된 것이죠.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이렇듯 손바닥 뒤집는 파기안이 나왔으니 지금부터는 말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말 섞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박병석인데 박병석도 본인이 양심이 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할 겁니다. 박병석도 부담을 느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아낄 때다.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후에 국회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물며 대구시장 후보자인 홍준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모두 폐지하고 한국형 FBI로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설치해서 국가수사국에서만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수사체계 개편을 하면 될 것을 도대체 유명무실한 공수처, 중수청, 검찰, 경찰 등 수사를 잡다한 기관에 흩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검찰이 정치검찰로 변질된 지 오랜데 그걸 개혁하려면 단순 명료하게 독립된 국가수사국 설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검찰과 줄다리기 하면서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이 안타깝네요 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홍준표가 맞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추진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한편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느닷없이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을 했다.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가 법원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입시 비리 자체를 무마할 수는 없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다 압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기준대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이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경심 교수는 영어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을 합니다. 저는 2019년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 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합니다. 이후에도 또 사과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 첨언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수백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성과 품성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몇 번이라도 희생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 나를 밟고서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 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인재 중인 인재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인 것이죠. 윤석열이 그 난리를 치는 것도 결국에는 대권 가도를 달리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님은 반드시 회복을 하셔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파행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또는 고문료 받은 내역이 영업 비밀이라면서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청문회 보이콧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과연 살아남을 후보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전 5월 8일 석가탄신일에 정경심 교수 사면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